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도급계약서를 맺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짚어볼 건데 현장마다의 어떤 그 특색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전에 이제 다 내일 모레 저희 이제 현장을 갈 건데 현장을 이제 정했어요. 현장을 간다고 하니까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이 현장을 좀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어, 이제 그런 현장들 골라서 그 중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 가격이 올랐거나 어떤 그 구역명이 정해져 가지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 중에서 좀 그래도 뭐 물건이 좀 싼 게 있다거나 실제로 거래할 만한 물건들이요. 또는 우리가 가서 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그런 지역들 우선적으로 먼저 골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학습 차원에서 뭐 관광 차원에서 다니는 그런 데 말고 실제로 물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 제가 참여하시기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현장 공개하고 이제 어디 갈지 정하도록 할게요. 오늘 드릴 내용들은 사실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일을 해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가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쓰는 계약서가 내가 그 지역에 그냥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한 채 받는 건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기억하면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산자 관점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 소비자가 더 정확한 시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조합원은 소비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시행자 중에 한 파트잖아요. 한 부분이고. 그래서 조합원의 입장이 된다는 뜻은 조합의 한 그 구성원이니까 조합을 감시할 때 조합이 시공사와 어떤 계약서를 맺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걸 제가 무수히 많이 강조를 해도 그래도 이런 계약서조차 있는지도 모르고 시공사랑 조합하고 어떤 계약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부지기수예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알게 되면 이게 좀 축소시키면 나중에 뭐 집을 하나 지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건설사하고 계약서를 쓰는 이제 그런 기초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수업 듣는 분들 말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수업까지 들어야 돼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 보이는 듯한 내용들이 많지만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계약서는 실제 계약서고요. 동대문구에 있는 모 구역의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는 건데, 물론 좀 시간이 지난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바뀐 내용도 좀 첨가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새롭게 또 어떤 내용들이 첨가가 되어 가는지도 좀 알려면 과거에는 어떤 계약서가 써져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서에 결국은 조합이 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화과 이제 시공사 의리되는 갑을이 계약서 쓰는 이 주체가 되는 건데요. 결국 계약의 목적은 뭐 당연히 공사겠죠. 그런데 뭐 이제 그런 얘기 흔히 하시잖아요. 뭐 빌라 한 채를 짓거나 집 한 채를 짓고 나면은 폭삭 늦는다고. 이제 그런 이유가 계약이 잘못되어서 시공사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약의 목적과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계약서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계약서인데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이 계약서가 대한민국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갑이 조합이고요.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는데 조합원들 스스로가 이제 이런 것도 잘 모르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권리를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과 을이 짜고 또는 갑과 을이 서로 그냥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애매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조합원들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한테 없는 권리 계약서 써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공사 계약이니까 그 공사 계약을 통해서 내 권리를 찾고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또는 다시 또 거꾸로 시공사는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찾고 또 다시 또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시키고 그럼 결국은 이제 조합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또는 조합원들의 수익금을 가지고 그 의무를 돈으로 지급하게 될 거고요. 이제 시공사는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서 의무를 집을 짓는 뭐 그런 게 결국은 계약의 주체 계약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그 비용은 어떻게 지급해 나가야 될 것이냐를 이제 또 정해야겠죠.
당연히 공사 계약은 공사의 기성률에 맞게 도입 지급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그 공사비는 기성률에 맞게 지급되지 않도록 계약서 써져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원들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기성 조건을 잘 안 따지고 그냥 돈이 지급되는 사례가 많다는 거고 그게 거의 관례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런 공사 도급 계약서를 제가 쭉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 내용 안에는 수익금의 처리 항목은 사실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익금은 사업의 주체인 갑이 그냥 내가 사업 시행자니까 그 수익금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돈이 없어서 비용을 을한테 차입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입금에 대해서 그 대여금 항목으로 들어가고 그 대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그게 결국은 수익금 가지고 대여금을 갚아야 되니까 이 수익금의 처리에 대해서 이 공사 도급 계약서 안에 넣는 좀 이상한 모양새가 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개발 재건축에서 좀 특이한 현상인데 왜 시행자가 내 돈을 내 권리를 내 수익금을 처리하는 거를 왜 시공사와 관여를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 안에 갑이 돈이 없다 보니 사업을 시행할 돈이 없다 보니 돈을 애초에 좀 빌려오는 상태에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여금 항목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 도급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상하게 약간 좀 대부 계약 비슷한 내용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생겼을 때 그 돈을 차입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익금의 처리 항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갑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이잖아요.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 조합과 조합원들은 서로 간의 의결 구조에 의해서 이 조합이 대표권을 행사하고 대표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을 대표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월권을 한다거나 또는 조합원의 의결을 거치는 중에 조합원의 권리가 너무 과하게 주장하면서 시공사가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급계약서 안에 특이하게도 조합원의 의결 구조를 좀 관여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보여져요. 이것도 사실 공사 도급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데 희한하게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도 좀 미리 알고 좀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는 시공과 시행자를 놓고 시행은 조합이고요. 이 조합은 또 대표성의 권한을 조합원들의 의결, 정관이나 총회 의결을 통해서 조합이라고 하는 대표성의 대표가 되는 거죠. 뭐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세미나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 얘기예요. 한 15년 전 얘기인데 저는 이제 어떤 세미나를 할 때 어떤 지역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말씀을 드려도 어떤 지역이 나쁘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A 지역이 좋아요, B 지역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A 지역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B 지역이 나쁩니다 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 세미나 할 때 저희 세미나 패널로 참여했던 저희 본부장 중에 한 분이 어떤 지역을 막 되게 욕하는 내용을 썼어요. 쓰고 그 카페에도 쓰고 세미나 때도 그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전영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본부장이 어떤 지역이 나쁘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모독했으니까 우리가 지역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표니까 저한테 내용 주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겼죠. 왜냐면 본인들이 그 지역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그 지역의 주민이라고 해서 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카페를 만들었다고 해서 대표성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지역의 어떤 한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의 범위를 위임받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그 위임받았다는 뜻은 그 위임에 절차가 필요해요. 그 절차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 절차는 당연히 총회고요. 그 확인은 정관이죠.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합원을 대신해서 어떤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로 들어가면 어떤 지역에 내가 소유자인데 그 지역을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명예훼손죄다라고 해서 저를 대표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고발자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표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대표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조합은 결국은 조합원들의 대표 의결 기구이고 그 시행권을 가지고 시공사와 계약을 맺는 거죠. 시공사는 당연히 공사를 하는 데고요. 그래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보기 전에 그러면 이제 계약을 어떤 계약을 하는 거냐. 재개발을 또는 재건축을 또는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유관 기관들과 계약서를 쓰게 돼요. 정비사업체와 정비사업 계약을 쓰게 되고요. 변호사들과 고문 계약을 쓰게 되고 세무사, 법무사, 평가사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하고 이제 갑을 간의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시공사하고는 시공계약을 쓰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계약을 약간 넘어선 돈을 빌려오는 과정에서의 차입에 대한 내용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의결에 대한 내용도 좀 있긴 한데 그건 약간 좀 월권적인 느낌이 있는 느낌이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조합이 그냥 아주 깨끗하게 내 돈 가지고 내가 집을 짓는다면 시공사한테 어떠한 그 돈도 빌리지 않고 짓는다면 그러면 그냥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그냥 도급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공사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죠. 공사 도급을 해야 되는 전체 공사의 범위. 그때 이제 공사가 이런 아파트를 짓기도 하겠지만 말고도 기부 체납해야 될 공공청사를 짓거나 또는 도로나 공원 이걸 다시 깨부시고 다시 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도 별로 없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 철거 방식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구역 내에 있었던 것들이 위치가 변경되거나 뭐 초등학교가 위치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경찰서 이런 것들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도로가 있다가 도로의 경계가 바뀌기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요 공사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종교 시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부지 내에 있는 것들과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부지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공사도 조합이 하긴 하는데 이 공사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처분 총회 때에 조합이 할 공사를 이렇게 전부 쓱 다 잡게 되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비롯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로 귀속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사가 뭐 연면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잡히게 돼요.